수요일 이 시간은 정치권의 고수를 만나는 시간입니다. 고수를 만나다. 정치구단 박지원 전 국정원장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오랜만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여쭙고 싶은 게 많아서 바로 좀 여쭤보겠습니다. 자, 오늘 첫 TV 토론을 국민의힘 당권 주자들이 하고 있더라고요. 저는 안 봤습니다. 예. 보나마나 어대연인데 뭐. 어대연, 보다마나 어대연입니까? 예. 지금 국민의힘 전당대회 그래서 총평을 좀 해주신다면 지금까지 중간평이 되겠네요. 예. 중간 평가건 총평이건 같을 거예요. 윤석열 대통령이 공천권 행사를 위해서 내년 총선 승리를 위해서 그래서 윤석열 당을 만들기 위해서 김기현 당대표를 지명하는 확정대회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네. 그런데 조금 아까도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대통령실에서 쓱 나온 게 명예대표, 대통령의 명예대표 얘기를 해요. 차라리 옛날로 돌아가지 그래요. 박정희 전두환 때로 돌아갔든지. 네네. 안 그러면 과거 권위주의 시대에 대통령이 당대표로 임명하든지. 네. 역사가 어떻게 발전해야지 군사 독재 시대로 자꾸 돌아가려고 하는지 이해할 수가 없어요. 네. 근데 그 뭐 융합이 또 뭡니까? 당정 융합 이제 당정 일체에서 한 발 더 나가서 아무리 요즘 뭐 AI 융합 시대다. 네. 거기에서 나온 뭐 4차 산업 용어인지는 모르지만은 네. 당정이라고 하는 것은 예. 서로 국민의 뜻을 당은 받아서 견제도 되고 이렇게 해 나가는 거지. 나 도대체 이 정치를 어떻게 검찰총장식 일사불란하게 네. 군사 독재식으로 상명하복식으로 하려고 하는지 이해가 되지 않아요. 근데 심지어 아까 지금 우리 박 원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어대현이다. 어차피 김기현으로 그렇죠. 간다. 어차피 김기현이죠. 근데 그것도 대통령이 불안한가요? 본인이 직접 명예대표 자리까지 본인이 직접 차지를 해야 안심이 된다. 뭐 그렇게 불안해할까요? 윤석열 대통령은 검찰총장을 하면서 정치인들을 못 믿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검사 동일체, 네네. 상명하복식으로 해야 되는데 만약 이번 완전히 윤석열 대통령의 뜻대로 공천, 즉 많은 검찰 출신들을 또는 현역들을 데려다가 출마를 시키려고 하는데 네. 그게 되더라도 총선에서 어떤 결과가 나오느냐 네. 이게 굉장히 문제가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저는 김기현 대표를 시켜서 윤핵관들과 간다고 하지만은 네. 내년 총선이 끝나면요 네. 국회의원은 무서운 사람들입니다. 미래 권력을 먼저 생각하죠. 먼저 그렇기 생각하죠. 때문에 저는 내년 총선이 끝나면은 바로 대권 후보들이 대통령 후보들이 나타나서 윤석열 대통령은 레임덕으로 간다. 네. 이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내외가 함께 당무 개입을 하지 않는다고 하면서도 계속 당무 개입을 하고 네. 소위 이준석 전 대표는 그렇게 보냈지만은 네. 민심을 가지고 있는 유승민, 당심을 가지고 있는 나경원, 친윤도 아니고 반윤도 아니고 이것도 저것도 아닌 안철수까지 예. 총기 난사로 다 넘어뜨리잖아요. 네. 그렇게 해서 윤핵관들과 함께 김기현 대표를 내세운다 해도 불안하거든요. 네. 불안하니까 명예대표 융합해서 장악하려고 하는데 거듭 말씀드리지만 대통령은 정치는 명령이 안 통합니다. 네. 네. 그래서 대통령이 하실 일은 지금 당장이라도 당무에서 손을 떼고 네. 국민의힘 당원들을 믿고 그리고 국민들이 바라는 야당과 협치를 해서 경제, 외교, 국방, 남북관계 이런 국정을 잘해가지고 국민들의 지지를 받아야 레임덕이 안 되지. 네. 국정은 지금 현재로 돼가지고 계속 지지도가 또 떨어지잖아요. 네. 이랬을 때
굉장한 레임덕이 오는 거예요. 자, 예를 들면 네. 문재인 대통령이 마지막까지 임기 마칠 때까지 민주당 지지도보다 오히려 지지율이 높았죠. 지지율이 높았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아무도 문재인 대통령이 민주당에서 나가라 없었습니다. 소리를 못했어요. 그러나 과거 우리 역사는 김대중, 노무현 전부 다 민주당에서 쫓겨났어요. 네. 탈당시켰어요. 네. 그래서 그걸 보고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지금 시대가 변했습니다. 네. 나는 윤석열 대통령이 저 시대착오적인 대통령 리더십을 빨리 고치지 않으면은 진짜 험한 꼴 당한다. 저는 그렇게 봐요.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정치인들에 대한 불신 그리고 내년 총선 이후에 다가올 레임덕에 대한 불안, 그렇죠. 불신과 불안이 명예대표에게까지 끄집어내게 되어 나온 원인 아니냐.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전당대회 과정에서 8, 9개월 된 대통령을 두고 네. 무슨 뭐 탈당, 신당 탄핵. 창당, 탄핵, 정신 상태가 어쩌다, 안락사를 시킨다. 어우, 이제 너무 험악해요. 명예대표 융합론까지 나오는 것은 우리 한국 정치사에 정당사에 이런 적이 없었습니다. 근데 이게 레임덕에 대한 불안도 불안이지만 레임덕을 지나서 퇴임 후에 대한 불안감도 갖고 계신 거 아닌가? 물론 있겠죠. 그렇지만은 예. 우리가 과거의 불행한 역사를 반복해서는 안 되죠. 네. 우리가 전직 대통령에 대해서 지금 윤석열 대통령 자신이 문재인 대통령한테 어떻게 하고 있어요. 아우, 이건 가혹합니다. 사실. 해서는 안 될 일을 하시는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이준석 전 대표 뭐 천아용인 해서 뭐 천하람, 허은하, 김용태, 이기인 이렇게 해서 천하용인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아까 박 전 원장님 말씀에 따르면은 여기까지다 더 큰 돌풍으로 뭐 이렇게 가는 데는 한계가 있을 거다라는 취지로 들리는데 어떻습니까? 그렇지만 이번 전당대회는 예. 엄격하게 보면은 윤석열 vs 이준석, 예. 윤석열 대 이준석 게임이다. 그러나 예비 경선까지는 컷오프까지는 이준석이 완승을 했다. 네. 저는 그렇게 봐요. 네. 그렇지만은 이제 네 분의 당대표 후보들이 올라가면은 네. 안철수 후보는 지금 차고 올라가지 못하잖아요. 네. 네. 한계가 온 거예요. 네. 그래서 늘 그분은 2등, 3등을 할 거예요. 네. 저는 와, 이거 엄청난데요. 늘 2등, 3등이라는 얘기는 얼마나 힘들까 듣는 사람은. 지금 현재는 예. 천하람 예. 후보가 상당히 치고 올라가는 거예요. 네. 만약에 결선에 음. 김기현, 안철수가 또는 김기현, 천하람이 네. 안철수, 천하람 이런 세 조합이 올라간다고 하면은 이게 굉장한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준석, 천하람 돌풍은 지금도 불고 있다. 불고 있다, 지금. 불고 있다. 음. 그러나 이제 국민의힘 권리당원들이 그래도 대통령을 살려야 되지 않느냐 네, 이런 네. 게 나올 것 같으니까 예. 저는 그래도 어대연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자, 그렇지만 오늘, 예. 돌풍은 불은 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준석 전 대표가 무소속으로라도 출마한다. 그 말씀을 여쭤보려고 했습니다. 전부터 내년에 분당된다. 제가 얘기했잖아요. 예. 그랬더니 이제 일단 첫 단추가 깨진 것 같은 깨지기 느낌이에요. 시작한 거죠. 무소속 얘기가 아니, 나왔어요. 그럼 뭐 제일 무소속으로만 해 먼저- 당으로도 할 수도 있지. 제일 먼저 예. 첫 단추를 깨신 분은 예. 윤석열 대통령의 멘토라는 신평 변호사가 예. 탈당. 만약 안철수 후보가 당대표가 되면은 윤석열 대통령은 탈당한다. 네. 그랬을 때 거기에서 거론된 게 김한길 위원장과 한다. 네, 그렇죠. 그러니까 김한길 위원장은 탈당하지 않는다. 네. 창당하지 않는다. 이렇게 하잖아요. 예. 그러나 정작 당사자인 윤석열 대통령 말씀이 없으세요. 그 모든 것을 잘 변명 잘하는 대통령실에서도
아무 소리 안 하잖아요. 예, 아무 소리 안 해요. 이건 자기들의 꽁꽁이 속이 먼저 탄로가 돼버린 거예요. 그러나 소기의 목적은 달성했죠. 왜냐하면은 이협을 해서 김기현 대표가 안철수 후보도 확 올라가 버리잖아요. 네. 이제 우리가 예측했던 대로 이준석, 유승민 탈당한다. 네. 신당 창당한다. 네. 보수 분열된다. 오히려 이준석, 유승민 당이 저는 나경원까지 갈 걸로 알았어요. 예. 그런데 역시 나경원은 나경원의 길을 가는 거야. 그 길이에요. 그거는. 그렇게 되니까 오히려 보수 이준석, 유승민 당이 일당이 될 수 있고 윤석열 당은 쪼그라들 수 있다라고 했는데 딱 나오잖아요. 네네네. 무소속으로도 나오고 있다. 네. 그러니까 그러면은 당 창당이죠, 뭐. 그렇죠. 창당이고 공천 칼질 배제하지 마라. 네. 협박을 대는 거예요. 칼을 역으로 된 돌렸어요. 거죠. 역으로. 예, 이준석 대표가 김기현, 윤석열 이쪽에 이제 칼을 돌린 판인데, 자, 국민의힘 전당대회 오늘 보니까 재밌는 얘기가 또 이렇게 말들의 토론에 막 나와요. 황교안 대표가 황교안 후보가 김기현 후보한테 당신은 망할 이준석과 함께 지도부를 이끌었던 사람 아니냐. 그래서 야, 아무리 그래도 전직 대표한테 망할 이준석. 야. 당신은 황교안 대표는 예. 망할 박근혜 대통령과 탄핵당한 책임이 있잖아요. 알겠습니다. 자기 눈에 예, 들보. 대들보는 못 보고 나무 눈에 티문만 보는 거죠. 그렇습니다. 자, 국민의힘 전당대회 얘기 쭉 해봤고요. 쌍특검 얘기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50억 클럽, 뭐 정의당은 50억 클럽 거기서 수사하다가 이런 다른 사건이 연루되면 뭐 부산저축은행까지 갈 수도 있다. 이런 50억 대장동 특검을 이야기를 하고 있고 벌써 법안 발의도 했더라고요. 그 다음에 김건희 특검까지 민주당에서는 쌍특검으로 같이 가자. 처음부터 쌍특검 아니에요. 예, 그것도 계속 저는 박지원 제가 원장님이 계속 말씀하셨던 예, 부분이에요. 예. 사실은. 예. 저는 처음부터 이상민 장관은 탄핵해야 된다. 네, 쌍특검으로 갔어야죠. 네. 이 검찰- 쌍특검 전망이 어떨까요? 이게 될까요? 근데 국민의힘이 아주 철벽 방어를 할 텐데. 그러면은 전국에 안 풀리는 거죠. 예. 영원히 미제 사건으로 가는 거죠. 국민들의 여론이 중요할 텐데 1차적으로는 뭐 근본적으로는 국민들의 여론이 중요하겠지만 1차적으로는 원내에서는 정의당 6석이 지금 민주당 입장에서는 쌍특검에서 아쉬운 형편이잖아요. 그렇죠. 정의당은 어떤 선택을, 민주당은 또 어떻게 정의당을 설득할 건지, 또는 정의당은 어떤 선택을 하는 게 국민들에게 사랑받는 정당이 될 건지 좀 조언을 좀 해주시죠. 제가 안철수당 원내대표를 할 때 네, 민주당은 내가 도와주지 않으면 아무것도 안 돼요. 네, 네. 그래도 늘 배제를 시키더라고요. 그거 되게 서운해하더라고요. 정의당에서도 네, 상의 그래서 한 번 안 하고 막 이렇게. 제가 늘 그랬어요. 그러지 마라. 네, 그렇지만 나는 우리 그 안철수당 의원들을 반대를 하죠. 네, 네. 그러나 우리가 꽃길로 도착하면 천당 같지만은 국민의힘하고 같이 가면 지옥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민주당하고 같이 가야 된다 해서 네. 갔어요. 네. 처음부터 저는요, 이 국회 나는 민주당 지도부 사람들한테 정의당과 군소정당을 협력해라. 정보를 공유하고 협력해라. 그렇죠. 그리고 당 대표도 최소한 한 달에 한 번씩은 정의당 대표하고 식사도 하고 원내대표도 그렇고 네네. 수석 부대표는 아예 정의당과 군소정당과 일주일에 한 번씩은 원내 운영을 거의 같이 해라. 같이 이런 해줘라. 얘기네요. 공유해라. 예, 그래야 3분의 2 의석을 확보할 수 있는 거다. 예. 김대중 대통령은 국회 의석 하나가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했는데 방치하지 마라. 방치한 거 아니에요. 그리고 정의당 우리로서는 지난 총선에서 위성정당 만들어 가지고 자기들이 원내교섭단체 구성 못했잖아요. 네. 거기다가 소외까지 시키면은 나는 민주당이 잘못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내가 민주당이 최근에도 그래요. 그러면 안 된다. 네. 그리고 우리가 과거 유신 전에는 원내교섭단체 구성 요건이 10석이었습니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군사정권 유신 때 20석으로 올렸기 때문에 네.
다당제 음. 군소정당의 의사를 국회 운영에 반영할 수 있도록 열석으로 내려줘라. 네, 네. 이런 얘기를 해라. 네. 안 하는 거죠. 그러나 네. 함에도 불구하고 정의당이 네. 뭐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에 찬성한다. 찬성한다 이런 입장입니다. 특검에 뭐 반대한다. 김건희 특검 특검은 반대한다. 약간 신중하다. 뭐 이런 겁니다. 그런 것은 안 되죠. 안 된다. 그런다고 해서 정의당이 예. 진보 정당의 가치와 길을 가야지 어떻게 그런 일을 할 수 있습니까? 네. 그래서 저는 정의당에서 얘기한 우리가 민주당 이중대냐 하는 것은 충분한 책임이 민주당에 있기 때문에 네. 지도부가 만나서 음. 얘기를 하고 또 김건희 특검에 대해서는 검찰 수사를 촉구하잖아요. 네. 2월 말까지 촉구한다. 음. 그건 안 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건 특검으로 간다. 네. 저는 그렇게 보고요. 네. 이제 50억 클럽. 그 클럽 그걸로만 가는 게 아니라 대장동 특검 전체를 다 해야 된다. 예, 전체를 다 보자. 다 보자. 네. 그렇게 해서 합의를 돼야 되고 저는 만약 네. 검찰에서 이재명 대표 체포 동의안이 국회로 오더라도 뭐 금명간 온다. 뭐 예. 이러잖아요. 정의당이 절대 찬성할 수 없습니다. 음. 그러면 진보 정당이 아니에요. 아. 그래서 제가 오늘 아침 페이스북에든 사람이 그 우물물을 먹고 나는 다시 이물 안 먹는다고 침 뱉고 간 사람이 돌아와서 다시 먹는 거예요. 막된 짓 하면 안 되죠. 예. 자기 길을 가야죠. 정의롭게 정의당이 가야 된다. 저는 네. 그렇게 봐요. 근데 또 정의당은 원래 불체포 특권 포기가 우리 당론이니까 우리 당론대로 간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구체적인 상황에서 추상적 당론이 구체적인 상황에서 어떻게 운용돼야 되는가는 다른 얘기가 있을 수 있다는 저도 그런 생각을 하고요. 한편 아니, 조홍천 의원 불체포 특권은 헌법에 나와 있는 맞아요. 거예요. 헌법에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개헌해서 해야죠. 예. 그 전에는 그럼 그렇죠. 그대로 인정을 해줘야 네. 된다. 자, 근데 조홍천 의원이 아니 뭐 보니까 민주당에도 그 체포동의안 오면 가결 의견 가진 사람들이 꽤 있더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민주당 내 분위기가 어떤 그냥 겁니까? 그런 말씀 있을 수도 있어요. 예, 그렇지만 당입니다. 네, 무리당자를 쓰는 거예요. 네, 가치관이 같은 거예요. 네, 그런데 어떻게 막상 체포동의안 포결을 할 때 찬성표를 던지겠습니까? 네, 이건 안 돼요. 예, 그래서 저는 이재명 대표를 지금 검찰에서 네, 5만 군데를 칼로 찔러도 피 한 방울 안 나요. 네, 증거가 없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예, 김건희는 문재인 정부에서 수사했지 않냐? 네. 그때 그건 검찰총장이 누구예요? 아니죠. 윤석열 총장이었습니다. 예, 아이고 벌써 시간이 다 돼버렸어요. 이재명도 했어요. 없어요. 알겠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려야 되겠습니다. 박지원 전 원장님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루 종일 기다려지는 진짜 시사. 평일 저녁 6시 5분 신장식의 뉴스 하이킥.